안녕하세요, 고든성기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육류회사는 다들 아시다시피 하림입니다. 보통 소비자들은 하림을 닭고기 회사로만 알고 계실 텐데요. 하림은 닭고기뿐만이 아니라 오리, 돼지, 사료, 육가공, 심지어 애완동물 사료까지 축산업이라고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대체로 인수합병을 통해 이 거대한 제국을 일궈냈죠. 당연히 해외에도 하림 같은 거대 축산자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회사들을 소개하는 첫 번째 자리니만큼 세계에서 제일 큰 육류 제국 JBS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회사라고 하면 당연히 미국 회사일 것 같았는데요. 이 회사는 놀랍게도 브라질 회사입니다. 근데 브라질이 아무리 좀 신흥 경제 강국이라고 해도 뭐 선진국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전통적인 산업인 축산업 세계 최고의 기업을 갖고 있다. 이런 점이 아무래도 흥미롭습니다. 그럼 JBS의 역사를 통해 어떻게 브라질 깡촌의 조그만한 정육점이 세계 최대의 육류 제국을 건설을 했는지 알아봅시다. 창업자 호세 바티스타 소브리뉴는 1953년에 브라질의 고이아스주, 그 중에서도 좀 깡촌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나폴리스에 조그만한 정육점을 엽니다. 대개 창업자가 그러하듯 창업자의 노동력을 갈아 넣었죠. 3, 4시에 출근해가지고 5시부터 한 7시 그쯤 사이에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한 15시간쯤 노동하신 것 같아요. 저도 1년 동안 주 7일 하루도 안 쉬고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매일 일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 많이 빡셉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거대한 제국을 일궈내게 된 충분 조건은 아니죠. 그 정도 강도의 노동 버틴 사람은 이 한국 땅에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까지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런 노동 강도는 그 창업자에게 그냥 기본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일한 결과 그의 정육점은 아나폴리스 그 조그만 시골 동네 안에서는 짱을 먹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기회를 잘 잡았다는 거죠. 1956년, 그러니까 호세가 정육점을 연 지 3년째, 당시에 대통령에 당선된 주셀리크 쿠비체크는 내륙의 발전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를 리우데 자네이로에서 브라질리아로 옮기겠다고 공식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시를 만든다고 발표를 한 거죠. 호세 바티스타는 여기서 기회를 봅니다. 이미 아나폴리스에서 짱이긴 했지만 거의 독점적으로 다 먹었다 보니 이제 더 성장할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브라질 정부에서는 브라질리아로 이주하는 공급업자들에게는 4년간 세금을 면제해준다고 한 겁니다. 게다가 그 아나폴리스에서 그 새로 지어지는 브라질리아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뭐 조건이 다 괜찮은 거 아닙니까? 한 밭집 납품 가야지. 공사 현장에서 고기를 꽤 상당히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호세의 가족은 1957년에 브라질리아로 이주를 갑니다. 뭐 돈이 계속 벌리는 아나폴리스 사업을 아예 철수하고서 거기로 간 건지, 아니면 거기 본진에는 관리자를 두고 브라질리아로 멀티를 더 뚫어간 건지 뭐 그 자료는 찾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추측을 해보자면 그 거리가 그렇게 되게 멀지 않기 때문에 150km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냥 멀티 뜬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창업자 본인은 브라질리아로 이사를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지금의 거대한 제국을 일궈내기까지의 기반을 다 닦게 됩니다. 확실히 큰 돈을 벌려면 이렇게 시대의 거대한 흐름에 잘 올라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흘러서 1971년 그 호세 사업은 뭐 적당한 그 거대한 정육점 요 정도 급에서 미트패커 기업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미트패커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할 수는 있는데 그 쉽게 말해서 도드람 같은 그런 느낌.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지역 기반 동네 장사에서 전국구로 나가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회사 이름은 철자가 좀 이상하긴 한데 프리보이, 포르투갈어라서 그런가 아무튼 이렇게 철자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브랜드는 아직까지도 JBS 회사 내에 살아남아 있고 그 JBS 회사의 근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에게는 아들 둘이 있는데 조슬리 바티스타와 위즐리 바티스타. 이 바티스타 형제는 뭐 그렇게 딱히 가방끈이 길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돈 많은 기업의 아들들은 MBA를 이수받거나 뭐 어쨌든 그런 경영학 이런 걸 많이 배우곤 하잖아요. 근데 이 형제는 대학도 가지 않고 그냥 17살 뭐 그때쯤부터 그냥 도축장 관리자, 10대 때 관리자, 아무튼 그렇게 현업에서부터 계속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실제 발굴을 어떻게 하면 수율이 높아지는지, 뭐 뼈에 살을 뭐 들 붙이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빠삭했다고 해요. 그렇게 뭐 현장통으로 그 형제가 자라나게 되고, 그 창업자인 호세는 약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서 뭐 고문 역할이나 뭐 농장 관리 요 정도 맡게 되고, 뭐 실무는 다 아들들이 맡았다고 합니다. 그때쯤 되면. 그렇게 바티스타 형제는 회사를 건실하게 잘 키워낸 것 같아요.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프리보이는 그 전 세계 수많은
기프트 패커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뭐 브라질 최대의 육류 회사도 아니었으니까. 딱 2000년대까지만 해도 그냥 고이아스주,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세종시가 있는 충청권 뭐 그 정도 그 지역에서 짱을 먹던 기업이었지 전국구에서 짱 뭐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1990년대부터 이 눈을 전국구로 돌리기 시작해요. 브라질 내에 수많은 회사, 뭐 다양한 회사들을 인수를 하면서 덩치를 키웁니다. 1990년대부터 인수하기 시작한 회사들이 한 3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다가 2006년에는 그 옆나라 아르헨티나의 최대 소고기 회사 스위프트 아르헨티나를 인수합니다. 스위프트 아르헨티나는 미국의 뭐 세계적인 다국적 식육 브랜드인 스위프트 앤 컴퍼니의 아르헨티나 지사 뭐 이런 거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프리보이는 뭐 이렇게 거대한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특이점이 찾아옵니다. 2007년 드디어 JBS를 설립을 하고요. 뭐 워낙 인수한 회사가 많다 보니까 뭐 지주회사 체제로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해 아주 대형 사고를 칩니다. 제가 방금 살짝 언급한 스위프트 앤 컴퍼니의 미국 본사를 약 15억 달러, 우리 돈 1조 8천억 원의 인수를 성공합니다. 인수 범위는 미국 사업하고 호주 사업 전체였어요. 이 스위프트 앤 컴퍼니는 지금은 회사를 그냥 스위프트라고 짧게 바꿨는데 1855년부터 시작한 미국의 굉장히 근본 있는 식육회사입니다. 그 인수될 때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식육회사였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LA 갈비를 먹은 많은 사람들은 그 중에 절반은 이 회사 거를 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스위프트 앤 컴퍼니는 세계 최대의 육류회사 짱인 코나그라의 자회사이기도 했고요. 자, 근데 이 거래를 통해서 이 강대국이라고 하기엔 많이 애매한 브라질의 JBS가 세계 최대의 육류 기업이 되는 겁니다. 이걸 어디다 비유할까 싶긴 한데 세종시를 꽉 잡는 패션 브랜드가 있다고 치자고요. 이 회사가 지금 루이비통을 인수한 거, 그런 느낌이에요. 쇼킹했죠. 개천에서 용난 느낌이에요. 그 후로도 미국과 유럽의 많은 회사들을 계속 인수를 하면서 덩치를 계속 키웁니다. 이 인수 행진은 2019년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인수한 기업들도 화려합니다. 대충 굵직한 것만 얘기를 하자면 2009년에는 가금육 사업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미국의 벌틴과 필그림스 프라이드를 인수를 하고 2015년에는 역시나 미국의 굉장한 대기업인 카길의 돼지 사업 분야인 카길 포크를 인수합니다. 또 2017년에는 미국의 또 가금육, 가금육 되게 좋아하는 거였어요. 가금육 회사인 GMP 컴퍼니, 그리고 북아일랜드에 본사를 두고서 유럽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모이팍, 얘도 가금육 회사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햄과 베이컨 같은 가공육을 만드는 회사인 플럼 로즈까지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부대찌개의 진심인 사람들은 좀 알고 있을 법한 제2의 스팸 튤립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화끈한 확장세가 가능했을까요? 이게 뭔가 기업가 정신이라던가 불굴의 의지, 아니면 뭐 강인한 집념 뭐 이런 걸 얘기를 해가지고 하면 좀 아름다울 텐데 아쉽게도 답은 뇌물이었습니다. 2017년, 그러니까 스위프트 앤 컴퍼니를 인수했을 당시에 쓴 뇌물 규모는 뭐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감을 한번 잡아보자면 2017년에 제가 찾은 기사에서는 그 몇 년 동안 4억 헤알,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000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돈을 뇌물 또는 합법적인 정치 후원금 이런 식으로 지출을 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한테 기름을 잘 쳐놨으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스무스하게 잘 진행이 되겠죠. 이러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브라질의 국책은행인 BNDES로부터 어마어마한 금액을 끌어들입니다. 2007년부터 대략 10년간 뭐 대출이든 직접 투자든 지분 인수 등 해가지고 총 투자한 금액이 무려 120억 헤알, 우리 돈으로 무려 3조가 넘는 돈을 끌어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2017년 기준 제가 본 기사로는 창업자의 아들인 조슬리 바티스타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에 기소가 되었고요. 조슬리는 뉴욕에서 살고 있고 브라질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컨텐츠 준비하기 전에 제가 JBS에 갖고 있는 인상은 뭔가 개천에서 용난 것 같은 엄청난 기업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엄청난 인수 확장세가 뇌물로 다져놓은 커넥션을 통해서 국민 세금 빨아먹기였다, 뭐 이런 걸 알고 나니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뭐 세계 최대의 육류 기업의 정체가 이렇다고 하니 좀 거시기한 기분도 들긴 합니다. 그럼 JBS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고든성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